안녕하세요. 김유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4월 보궐선거 이후에 집값 흐름이 급변한 분위기입니다. 아직은 변곡점을 벗어난 상황은 아니지만 집값 잡을 확실한 대책들이 있음에도 내놓지 않는 것으로 보아 현 정부 끝날 때까지 거품이 치솟을 확률이 높습니다. 문제는 거품값이 지나치게 높아서 유동성을 회수하는 국면으로 전환이 되면 전국 아파트가 대폭락을 피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얼마나 많이 떨어지길래 그토록 위험할까요? 상담 안내는 02-501-7554, 유료 상담은 010-3999-8808입니다. 전화 주십시오. 10억 아파트가 1억, 전국 집값 큰일 난다. 이제 서울의 문제가 아니에요. 전국 모든 집값이 거품이 최고치입니다. 자, 지금 멀리 바라보고 있는데 앞으로 1년 동안 거품 폭등이 이어진다. 3년 후에 대폭락한다. 먼저 유동성, 이제 그동안에 돈을 너무 많이 찍어냈잖아요. 이제 지금은 찍어내는 단계가 거의 끝나갔어요. 이제 금리 인상설도 나오고 그렇다면 이게 회수될 겁니다. 10년 전 하우스 푸어 재현 위기도 발생할 수 있어요. 하우스 푸어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생각보다 심각해요. 유동성 회수, 하우스 푸어 재현 위기. 먼저 유동성 파티 지금까지 했는데 돈이 넘쳐 흐르게끔 막 찍어냈다 이거예요. 2000년 초반에 닷컴 버블이라고 들어보셨죠? 그때 코스닥 막 사기만 하면 막 날라갔잖아요. 그러다가 쫄딱 망했잖아요. 지금 그 상황하고 너무나 똑같아요. 주가 뛴 것까지. 유동성이 축소되고 금리 인상, 그렇게 되면 가계부채로 인한 금융부실, 금융위기까지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건 꼭 우리나라가 아니라도 다른 특정 나라가 발생할 경우 도미노 현상으로 집값이 폭락할 수 있는 거예요. IMF 등 국제기구가 특히 우리나라를 콕 집어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너다섯 개 국제기구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한국 가계부채, 특히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없는 전세를 끼고 하는 갭투자, 이게 아주 치명적이에요. 집값 폭락할 때 이게 바로 가계를 망가뜨리는, 왜? 전세값을 못 주니까요. 가게를 망가뜨리는 아마 암덩어리가 될 거예요. 하우스 투어 10년 전 3040이 이끌었어요. 그때도 젊은 층들이 이끌었는데 이번에도 똑같아요. 그 상투장의 판박이 고가 아파트, 아주 비싼 아파트 영끌하고 영끌 왕창 대출받는다는 거예요. 갭투자, 이 사람들이 최대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크고요. 자, 얼마나 심각하냐? 거품 심각. 서울이 세계 5위, 그 수천 개의 도시 중에서 5위, 전국 집값도 세계 15위. 여러분들 이제 이거 한번 별표를 한번 쳐볼게요. 내가 지금 부동산 매입할까요? 기다릴까요? 이걸 판단하기에 앞서 이 세 가지를 꼭 점검하세요. 먼저 내가 지금 잡았을 때 2년 동안 계속 올라가가지고 비과세까지 오를 수 있을까? 2년 실거주한다는 조건으로 비과세까지 오를 수 있을까? 상승할까? 비과세까지. 이걸 판단해야 돼요. 만약 갭 투자를 한다면 이것저것 세금 떼고 차프 떼고 2년 뛰어도 50% 세금이 나간다는 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2에서 5년 하락장, 만약 하락장이 온다, 뭐 2년 후부터, 그러면 그 하락폭이 얼마나 될까? 내가 지금 사가지고 올릴 건데 1년은 더 뛴데, 만약 뛰었다고 했을 때 그 이후에 폭락을 할 텐데 과연 얼마나 떨어질까? 또 하나는 그때라도 갈아타려고 할 때 팔릴까? 이 황금성, 즉 하락폭이 내가 산 게 적고 또 잘 팔릴까? 이걸 따져봐야 돼요. 하락폭이 많아서 좋을 건 없잖아요. 세 번째, 좋다, 나는 지금 잡아서 장기 목적으로 끌고 간다. 그러면 이제 10년이라고 잡자고요. 다음 꼭지장을. 10년 후 상승장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부동산이 장기적으로 오를까?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자, 어떤 아파트는 신고가 찍으면 또 날아갈 것이고, 어떤 아파트는 폭락한 다음에 신고가는커녕 회복도 못할 것이고, 어떤 아파트는 폭락한 다음에 마음고생만 하다가 회복해서 왔다 갔다 할 것이고. 그러니까 이 세 가지 꼭 따져봐야 돼요. 자, 그러면 2021년 올해 1년간 전망. 자, 좀 안타까워요. 왜냐면
1년간 제 생각은 이제 저번에 뭐 70% 정도로 얘기했지만 뭐 물론 변수는 아직도 있어요. 80% 이상 올해 특히 이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폭등할 가능성이 커요. 그건 뭐 안타깝지만 어쩔 수가 없어요. 자, 한번 보자고요. 서울 아파트가 2013년에 4.5억이었던 게 지금 10억이에요. 평균 중위권 가격이. 경기도 아파트는 2013년 3억이었던 게 올라가지고 6억입니다. 현재. 지방 광역시 아파트 2억이었던 게 지금 4.5억 정도까지 치고 올라왔어요. 자, 그런데 이제 현재 시세가 이거거든요. 별표 친 거. 그러면 올해 뛰느냐? 왜 자꾸 지금도 떨어지고 있는데 왜 뛴다? 자꾸 지금도 뛰고 있는데 떨어진다고 합니까? 저한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댓글에. 제가 올해는 뛴다고 했어요. 제목을 좀 하락으로 잡는 까닭은 이건 장기적으로 조심하라는 측면도 큽니다. 보자고요. 얘가 그럼 얼마나 뛸 것이냐? 안타깝지만 12억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커요. 자, 2022년 5월 대충 현 정부 끝날 때까지는 계속 뛴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경기도 아파트 3억이 현재 6억이나 됐는데 더블 올랐는데 그것도 7.5억 상당히 많이 뛰는 거예요. 이 정도면. 지방 광역시 아파트 4.5억짜리가 5.5억.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앞으로 이만큼 더 뛸 것이다 뭐 확정된 건 아니에요. 지금 당장 폭락보다 이렇게 더 1년 동안 뛸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염두하고 해야 돼요. 왜냐? 그거는 다음 페이지에 제시를 할 거예요. 문제는 이제 뭐 이렇게 폭등해가지고 잘해서 비과세에 팔면은 뭐 차익을 거두든 좋지만 계속 끌고 가게 되면 결국은 한 번은 난리가 날 것 같거든요. 집값이 대략 뭐 2025년이라고 추정을 하는데 반토막 나죠. 결국 이 뛴 게 문제가 아니라 반토막 나기 때문에 이걸 잘 피해서 살 수 있다 그러면 뭐 사는 거고,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 나는 불안하다 그러면 뭐 안 사는 거고. 자, 보자고요. 5월 이후에 부동산 거품이 지금 확대되고 있다. 그럼 무슨 근거로 올해 하반기 내내 뛴다라고 하느냐? 자, 집값 대책이 없어요. 이게 가장 커요. 여러분들 지금 한번 보세요. 지금 서울 갭 투자가 역사상 최대 52%가 갭 투자한답니다. 전세 끼고 투자하는 거. 이건 100% 투기잖아요. 투기. 안 막잖아요. 집값이 그렇게 폭등하는데 죄송합니다 해놓고 뒤에서는 그냥 집값 뛰어라 고사지내나 봐요. 가만히 있잖아요.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자, 갭 투자에 대해서 이익 환수제, 실거주 안 한 사람들은 추가 이익 환수제 이거 들어가라고 했잖아요. 이익 환수제 안 하잖아요. 그냥 나몰라라 하잖아요. 오히려 대출 더 해줄까? 뭐 할까? 이런 생각만 하고 있잖아요. 집값 거의 뭐 이거 볼 것도 없이 많이 뛸 것 같은데요. 대책이 없어요. 현 정권 결국은 5년 내내 폭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여름 5년 동안 폭등했어요. 이게 이미 증명이 됐어요. 여름만 되면 불장입니다. 자, 결국 지금까지 상승한 거 봤더니 80%나 뛴 거야. 문재인 정부 때 서울 집값 80%, 2배 뛰었어요. 재건축 상승. 지금 재건축이 지금 불씨를 지폈는데 아직 꺾이지 않고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 활활 타오르고 있어요. 결국 이 풍선 효과로 재건축 토지거래 허가제가 아닌 뭐 상계동이라든가 기타 재건축 리모델링 지역들이 뛰고 있고, 그리고 일반 아파트까지 풍선 효과로 지금 확대되고 있는 추세. 분양가 문제는 또 이것도 있어요. 분양가가 지금 너무 비싸요. 지금 분양가 상한제를 했으면서 왜 분양가를 잡지 않습니까? 뭐 해먹으려고 그러나요? 공시지가 왜 이렇게 끌어올려요? 공시지가 끌어올리면은 이게 문제가 뭐냐면 다주택자 세금 좀 더 내는 건 좋지만 그런 식으로 더 내게 하면 안 돼요. 공시지가가 올라가게 되면 집값에 여기 보세요. 방패막이를 하는 거예요. 분양가도 올라가고 공시지가 가격도 올라가면 집값이 떨어지지 않은데 이 떨어지는 거에 방패막이 역할을 해버린다고 얘들이. 근데 지금 이거 하고 있잖아요. 자, 갭 투자가 52%로 급증하고 있어요. 즉 외지인들, 전혀 집을 사지 말아야 할 외지인들이 서울 와서 투자, 서울 사람들이 지방 가서 투자. 다주택은 버티게 했습니다. 이미 다주택 매물이 다 끝났어요. 왜? 5월달까지인데 무슨 계약금 치고 잔금 치르는데 한 달 만에 5월까지 끝낼 수 있나요? 이미 다 매물이 씨가 말라버린 거예요. 이 사람들이 버티기 들어간 거죠. 다주택자. 임대주택 사업도 말소 때까지 버티기 기다리고 있습니다.
진작에 누진세 때렸더라면, 보유세를 완전 세게 엄청나게 다주택들한테 때렸다면 토해낼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오히려 다주택자들한테는 양도세를 좀 완화해주고 중과세 폐지시키고 보유세를 엄청나게 세게 때려버리면 안 팔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거꾸로 가고 있잖아요. 자, 결론적으로 이제 5월 10일 거품 폭등정 매수냐 폭락장 매수냐, 뭔 말이냐, 지금 겨울에는 이렇게 전반적으로 여기 2015년부터 20년까지 21년까지 따져도 겨울에는 전반적으로 이렇게 뭐 높지 않았어요. 마이너스 많이 보이죠. 그런데 이게 5월이 현재인데 5월 기점으로 해서 6, 7, 8 계속 뛰었다는 거, 이 빨간색이잖아요. 여기 보면 각 대책마다 보면은 다 여름에 뛰었죠. 자, 하고자 하는 말은 이제 제가 이렇게 여기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건데 이거 없애버렸어요. 왜? 현재 상승이 안타깝지만 올 여름장은 무조건 상승이 유력해 보이고요. 올 겨울까지도 뛸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거는 제가 그 전에 하락을 많이 유도했지만 뭐 집값 하락을 안 시킨다는데 할 말이 없잖아요.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했어요? 대책이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갭투자 이익 환수하고 그 다음에 다주택자 보유세 왕창 때리는 거, 누진세 그렇게 강조했건만 근처도 안 가요. 오히려 대출 못 해줘서 안달. 뭐 집값 떨어지겠습니까? 또 뭔가 막 올라가면 이때 또 대책 나올 거라 해서 공공대책이라고 해놓은 거예요. 아마 제 생각에는 7, 8, 9 이때쯤 뭔가 대책 하나 또 나오고 그러면 조금 하락이 아니야. 좀 상승세가 조금 꺾이는 듯 하면 또 올라갈 것 같아요. 내년 대선까지. 결국 2022년이나 돼서 하락이 될 가능성이 좀 있어요. 이것도 가봐야 알아요. 가봐야. 자, 부동산 주요 지표는 그렇지만 이제 아직은 포기할 단계까지는 아니에요. 100%는 아니에요, 상승이. 왜냐하면 서울 수도권 집값 두 달째 상승폭이 축소. 상승폭이 축소되고 있다는 것은 하향세로 언제든지 전환할 수 있다. 월별 주택가격지수도 매매가 별로 좋지 않죠? 전세도 그렇고. 근데 부동산 규제에 기대해지는 관망세, 즉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엄청나게 줄어들었죠? 선도 아파트 50지수도 조금 줄었다고 했죠.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 아직은 이 하향세 큰 흐름에서 아직 마이너스는 아닙니다. 아직은 뜨겁지만 전반적으로 하향세를 가고 있는데 문제는 여기 이거예요. 서울 아파트 매매와 전세 지수가 다시 또 턴을 하고 있어요. 보시면 4월 1주, 이제 4월 보궐선거를 기점으로 올라가 버린 거예요. 이렇게 내려오다가. 보세요, 올라가고 있잖아요. 5월달 현재. 완만하게. 여기서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가겠죠, 이제. 여름에 폭등했으니까. 집값 뛰니 전세값도 계속 이렇게 떨어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또 올라가고 있잖아요. 전세값 뛰면 이거 답이 안 나와요. 전세값 뛰면 진짜 안 좋아요. 갭 투자하는 사람들이 팍팍 늘어나기 때문에. 자, 여기 실질적으로 4월 기점으로 급등하고 있다는 걸 이 부동산 시세 3사. KB 리브오만 조금 정체 상태고, 보시면 여기 보세요. 서울 아파트 뛴 거 보세요. 4월 1주부터 쭉 한국감정원, 여기 한국감정원입니다. 자, 쭉 뛰고 있고, 여기 부동산 114도 쭉 올라가고 있죠. 절반적으로 지금 서울이 지금 상승하고 있어요. 재건축 거품, 왜 이렇게 많이 뛰었냐? 서울이 0.05에서 계속 0.09까지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빨간색. 나머지는 재건축들이 많은 강남, 노원, 양천, 영등포 더 많이 뛰었죠. 이렇게 재건축이 전반적으로 상승폭을 확대하면서 일반 아파트로 확대시키고 있다 이거예요. 재밌는 사실은 서울은 소형이 뛰고 있고 지방은 중대형. 자, 여기 주황색 보세요. 이게 서울입니다. 이게 지금 60제곱미터 이하 85, 102. 점점 갈수록 커지고 있죠. 서울은 작은 게 많이 뛰었어요. 그죠? 그렇잖아요. 작은 게 많이 뛰네요. 그것은 이게 왜 작은 게 서울이 많이 뛰었냐면 뭐 계속 많이 뛴 건 아니에요. 그동안에 큰 것들 중심으로 많이 뛰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10평대, 20평대 이 중소형이 많이 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은 또 달라요. 보세요. 전국적으로 봤을 때 지방은 오히려 중대형이 많이 뛰지. 파란색입니다. 어때요? 평수가 클수록 많이 뛰고 있죠. 특히 지방, 잘 들으세요. 지방 아파트에서 가장 위험한 평수가 몇 평이냐? 30평대 이상이에요. 20평대는 안전합니다. 20평대가 4억이면 30평대는 6억이에요. 이거 볼 것도 없이 30평대가 거품이 심한 거야. 4억하고 6억은 원래 얘가 6억 하면 얘는 5억 해야 돼요. 20평대가. 근데 지방은 그래요. 특히 대형 같은 경우는 어떤 데는
4억이고 30평대가 6억이면 막 9억, 10억 이런 데가 있어요. 대형은 망하는 겁니다. 폭락장 오면은. 현 정부 4년간 집값은 대폭등하고 실업자는 급증했다. 아, 여기 보시면 노무현 정부 때 3억 1천짜리가 자 보시면 5억 7천까지 뛰어가지고 5년 동안 2억 6천. 더블은 아니래도 많이 뛰었죠. 근데 금액대가 좀 작아서 표가 잘 안 났어. 아무튼 이명박 때 떨어졌고, 자 박근혜 정부 때 5억 3천이 6억 6천. 그런데 문재인 정부 때 보세요. 어휴, 6억 6천이 11억 9천, 거의 12억. 더블 가까이 뛰어버렸네요. 이게 왜 더 크게 느껴지냐면 금액이 크기 때문에 더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비율도 제일 많이 뛰었고. 아직 끝난 것도 아니야. 5년 동안 든다면, 야, 아까 11억 9천짜리 간 다음에 제가 13억까지 갈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문제는 집값은 이렇게 뛰어놓고 취업자 수, 실업자는 엄청 또 늘어났어요. 여보세요. 이명박 때는 취업자가 99만, 그 다음에 박근혜 정부 때 168만으로 이렇게 늘어났는데, 물론 코로나 문제가 있긴 했지만 문재인 정부 때 26만 밖에 못 늘렸어요. 실업자가 아주 지금 넘쳐납니다. 자, 잡아야 할 집값은 못 잡고 늘려야 할 취업자는 확 줄어들었고, 그래 놓고 4년 자화자찬. 자, 10페이지가 있다면 9페이지는 긍정적인 걸 쏟아냈죠. 자기들 스스로가. 한 페이지는 부정적. 제가 보기에는 반대인 것 같은데. 자, 실업자 보세요. 이거 엄청나게 늘어났죠. 지금이라도 집값을 잡으면은 저는 박수를 막 쳐드리고 싶어요. 근데 집값을 안 잡기 때문에 당연히 비판할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 52% 갭투자 최고치야. 그래요. 제가 이 갭투자, 이게 완전 투기 아니에요. 지금은 투기입니다. 갭투자. 물론 막 불안하니까 집을 사는 건데 이걸 막아야죠. 최고치인데 방치하고 있다 이거야. 잡을 생각이 없어. 이거 보세요. 2020년 6월 보시면 쭉 갭투자 비율을 보시면 52%로 제일 높네요. 어떻게 된 게 전세 끼고 투자하는 게 점점 늘어나. 그것도 양천구, 강서구, 강북구, 영등포구, 은평구 이 순으로 좀 많네요. 4채 중 1채는 외지인들이 집을 샀대요. 여기 보시면 이건 2006년부터 나왔는데 지금이 최고치야. 외지인들이 투기한 게, 갭 투기한 게 지금 역사상 최대치라는 것은 접시물에 코 박고 반성해야 돼요. 이렇게 지금 자료들이 나왔는데 맨날 탁상공론. 이러다가요, 집값이 조금 떨어진 것도 아니야. 하향세를 띠면 집값 잘 잡았다고 자화자찬. 자, 여러분들 보시면 최근에 강세를 띠고 있는 곳들이 어디냐면 충청도, 서울, 강남, 강원도, 경상북도, 제주도 다시 올라오고 있죠. 그 다음에 인천, 충청북도가 뜨거워. 여기가 뜨겁고 나머지는 뭐 대구, 수도권, 서울, 경기도 여기는 좀 중립. 그 다음에 기타 나머지는 좀 식어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아파트 리모델링과 재건축의 차이점이, 장단점이 뭔 줄 아세요? 이게 용적률이 좋아야 재건축하는 거예요. 재건축은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자격이 돼야 돼요. 그만큼 동간거리도 넓어야 하고. 그런데 차이는 있어요. 15년 뒤면 리모델링, 30년 뒤면 재건축인데 이게 기준이에요. 자, 그렇지만 용적률 얘는 제한이 없어요. 리모델링. 근데 얘는 법적 제한이 있죠. 자, 안전진단도 리모델링 그냥 B등급이면 해줘요. 웬만하면. 근데 얘는 D등급. 그리고 임대주택 건립도 없는데 여기는 있고, 초과이익 환수제도 재건축은 있고. 자, 재건축이 쉽게 말해서 가격은 더 비쌀 거예요. 왜? 조건이 동간거리도 넓고 조건이 좋으니까. 하지만 얘들이 재건축으로 되려면 시간이 너무 걸리는 거야. 특히 여기 안전진단을 잘 허용을 안 해주죠. 자, 이 차이점을 꼭 기억하세요. 자, 10억 아파트가 1억. 정말 머리를 쥐어짜고 있네요. 1년 이상은 거품 폭등하고 그 후가 지나면 사상 최대의 폭락장이 펼쳐질 예정이기 때문에 기다리기도 매입하기도 헷갈리는 상황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앞에서 여러 번 언급드렸듯이 실거주, 중저가, 저평가 중심으로 아파트를 매수 타진해야 하며 그 외에 대부분의 경우는 인내심을 가져야 합니다. 감사합니다.